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사이탐구역량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역사 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도 여러분들을 측정해보고 여러분들도 평가원을 측정해보는 서로 간의 재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사실 6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은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 문풀, 연표를 따라오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는 빈틈 메우기예요.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빈틈 메우기.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의 빈틈이 드러난 부분을 철저하게 채워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고 내가 빈 부분이 개념인지,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사료를 만나면 좀 당황해서 못 푸는지, 연표인지 빈틈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세계사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월 평가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보다도 훨씬 어려웠고 6월 평가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장 어려웠다고 치러지는 역대 세계사, 역대급 시험 같은 경우에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랑 25학년도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시험이었어. 그런데 그 시험보다도 살짝 더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도가 되게 높았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썼을 만한 문항이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되다 보니까 문제 풀다가 좀 숨이 막히는데?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렵게 시험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꺼내는 연습만 하면 돼. 자, 1등급 커트라인은 46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대비가 되어 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봤으면 48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 분석 포인트 첫 번째를 보면은 각국사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각국사라고 하는 거 뭐야? 서아시아사, 그치? 인도사, 일본사 요 세 영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각국사 비중이 되게 많이 늘었을 때는 뭐 한 7문항 정도까지도 출제가 됐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4.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니 선생님 한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네 문항도 아니고 아니 4.5문항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지만 통합형 문항으로 지역 통합형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0.5라고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각국사 비중이 줄은 만큼 어느 파트가 많이 나왔을까? 서양사가 많이 나왔어. 서양사가 최근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었지? 한 7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0문항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양사 중에서도 근현대사 파트인데 서양사의 근현대사 파트에서 문항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 다들 어려웠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자, 출제 분석 포인트 두 번째를 보면은 고난도 문항이 어디서 출제가 됐는가. 지역통합형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통합형 문항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사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연표 해석까지 겉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요즘에 나오는 문항들은 거의 종합예술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랬지. 세계사건, 동아시아사건 뭐 개념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을 이해해서 사료를 해석하고 사료 해석을 통해서 연표를 또 도출해내고 이렇게 융합형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고 이제 수능 세계사, 수능 동아시아사는 2026학년도에 치러지는 수능이 2026년에 치러지는 수능이 이제 마지막인 거잖아. 올해랑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역사 과목에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활용해서 출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료 해석형 문항이 무려 1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중국사가 좀 동아시아사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사는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2문항 50%의 확률로 동아시아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출제 방식으로 출제가 됐어. 예를 들어 2번 서와 송을 두고서 자료를 해석하는데 그 자료에서 동남쪽, 서북쪽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문항을 출제하는 게 최근에 2, 3년간의 동아시아사 파트에서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들이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으로 딱 출제가 되었고요. 또 다른 문항으로 9번 문항 당황조에서는 아예 수능 동아시아사에서 나왔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
돌거죽의 퀼테기 미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국사는 동아시아사랑 거의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문항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조금 건드려주면 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지역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크레타를 보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중해 문명에 영향을 줬던 크레타 문명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크레타의 위치가 그리스, 발칸반도 지역이라는 것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 지도에서, 사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지도에서 위치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고 하는 표현이라던가, 북아프리카의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 왕조가 아바스 왕조라는 걸 사료 해석을 통해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아바스 왕조가 존재하던 시기에 가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을 거니까 아바스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랑 지역통합형으로 또 연표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아바스 왕조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존재를 했죠. 선생님 연표 특강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연표 특강의 교재를 보면 8에서 13세기경 존재했던 다른 나라의 국가로, 가국가는 발칸반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종합예술가 같은 문항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7번 문항이 이런 문항이고, 가장 요즘에 핫하게 출제되고 있는 출제 유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지.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료 해석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 풀면서 선생님이 진짜 강조했던 거 떠오르지 않아서 선생님 맨날 뭐 얘기했어? 고대 서아시아서 파트에서 A 페르시아랑 S 페르시아는 많이 출제됐다 그랬지. 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 아시리아는 거의 안 건드렸어. 그래서 아시리아가 파도 나올 수 있는 노다지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 얘기를 할 때 아시리아랑 관련해서 사료 속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신바빌로니아와 메디아의 연합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 표현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두 가지를 하면 돼. 개념 완성을 진짜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요. 개념 학습의 내용이 내 안에서 충분히 숙성이 돼서 무르익었어. 그럼 사료를 해석할 때 개념 완성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탁탁 떠오르면서 적용이 된다니까. 세계사에서 이번에 19번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자료 해석이 나왔었잖아. 19번인지 선생님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그 문항도 선생님 이거 사료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직 만약에 내가 그럴 정도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념 완성과 관련된 개념의 숙성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개념의 내용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숙성될 수 있도록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완성과 관련된 개념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사료만 보면 헉하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문제풀이가 도움이 되고요. 사료의 패턴 학습을 할 때 사료의 패턴에서 선생님이 사료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 알려주잖아. 그 방식이 그냥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되어야 돼.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신선한 모고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회차가 굉장히 많아. 15회차에서 17회차까지 진행이 되어 나가거든. 그리고 파이널 모고가 따로 있고. 그런데 문항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 신선한 모고를 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친구들이 많이 보내줬던,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줬던 DM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세계사 너무 어려워서 저 신선한 모의고사 푸는 것 같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왜냐면 신선한 모의고사가 거의 20문항 중에 대부분 문항 13문항 이상이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양질의 사료 해석형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풀어보면서, 신선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응력이 생기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료는 이렇게 해석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도 모르는 내용, 새로운 사료를 해석할 때 훨씬 더 부담감이 적게 됩니다. 이거 뭐 신선한 모고도 풀었는데 이거 못 풀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지도가 나오고 이탈리아랑 관련된 전쟁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탈리아 통일전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대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근데 얘는 지도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도 안에 있는 글만 읽으면 되는 내용이었어. 우리가 배웠던 전쟁 중에서 이탈리아랑 독일이 한편이고 이탈리아랑 독일이 영국에 대항해서 싸운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개념을 잘하면 되는 문제였지. 16번은 연표 문제였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생님 세계사는 연표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연표 특강 꼭 공부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 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계사에서 연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건 세 문제가 나오건 그 한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 1등급이 날아갈 수 있어. 항상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내가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연표 특강의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 지난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핵무장국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라고 했던 외교 노선이래. 괌은 미국령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 독트린 발표했던 거, 트루먼 독트린이나 닉슨 독트린 혹은 뭐 멀로 선언 아닐까? 요 정도까지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우리가 사료 속에서 다뤘었죠.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이 지난해 발표됐다고 했으니까 현재 시점은 1970년. 지난 10여 년간이니까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내용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었고요. 이렇게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라고 하는 내용 개념 완성 강의에서 다뤘던 자료 다지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에 들어가 있는 연표도 너무 까다로웠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계사건, 동아시아사건, 연표 문제에서 건드리는 모든 내용은 연표 특강을 벗어나서 출제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몇 장 되지 않잖아. 그거는 수능 전까지 내가 완벽하게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선생님 연표 특강에서 나왔던 선지의 내용들 출처도 표시해놨거든. 특히 앞핵 어디에 있었는지 선생님 몰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앞핵과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다 연표 특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요거 어려워했어요. 러시아의 전함 두 척이 침몰하였다. 이거 여러분 무시하시고 이거 잘못 들어간 거 17번. 러시아 전함이 침몰을 했대. 러시아 측은 자국과 교전 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 이걸 보고서 러시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이 싸워. 우리 교육과정상 1차 세계대전밖에 안 배웠거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심지어 해체하게 되잖아. 그럼 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면 좋아. 이미 1차 세계대전은 시작이 되었고 러시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요 동맹국, 삼국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가 전쟁에 새롭게 참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삼국 동맹국 측으로 새롭게 참전한 국가가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인데 아래 봤더니 불가리아의 동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힌트를 줬지. 왜? 오스만 제국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개념 완성에서 다뤘던 내용 생각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있고 뒤늦게 합류했던 국가들, 동맹국으로 가담했던 국가에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 있는데 불가리아는 여기 언급이 됐으니까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주 고난도의 사료 해석형으로 출제가 된 거고 이것도 개념 완성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동아시아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 수능보다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마냥 덮어놓고 싶지만은 않았던 게 한 4-5문항 정도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풀 때 뭐 숨이 막히지는 않는데 몇 개 문항에선 시간을 좀 썼다 하는 것 정도가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일 거야. 커트라인은 48점에서 50점을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 수능이라면 50점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출제 분석을 한번 보면 사료 해석형이나 연표 해석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연표 해석형이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유형이 나온 거는 없었고 기존에 출제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료 해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을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주목할 문항을 보면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해석해야 되고 연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황상을 도와 제를 멸망시켜 블라블라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 제 나라를 멸망시켰다. 동진, 송제, 양진 떠올리면 되고 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양나라가 났는데 이 남조에 제나라나 양나라가 있었을 때 북쪽에 있었던 이민족의 나라는 북이밖에 없죠. 선생랑 같이 연표 특강에서 했었던 내용들 플러스 개념 완성에서 했었던 내용들도 우리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연표 해석형이었어요. 혁명군이라던가 혹은 난징을 수도라는 정부의 복종을 표시하였다. 북벌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재작년부터 시작된 게 올해 마무리되었다. 2년간 전개된 것 1926년부터 1928년까지의 북벌운동이었지. 연표 특강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 15번 같은 경우에도 사료 해석형이었습니다. 자, 반도의 하량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양해한 것으로 가는 이미 우리 폐 비준을 거쳤다. 야오둥반도랑 관련된 내용이고 이걸 다른 나라에서 간섭해서 토해내게 하니까 일본이 미국에다가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는 사료였었지. 시노노세키 강화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출진 3년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일단 자료 속에 주어진 근거가 중국의 지원을 받은 군대라는 점, 충칭에서 건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한국 광복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40년에 창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떠올리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를 짚어주면 개념, 문제풀이, 연표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치러지는 모든 관점에서는 신선한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치러가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빈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이면 개념, 연표면 연표, 사료해석이면 사료해석이 왜 안 됐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신선한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내용들을 보면서 빈틈을 채워나가시면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후기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해주세요.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